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두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다른 내연기관차들이라던가 다른 전기차들이 위기면 위기지 테슬라가 딱히 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가는 대략 112달러였죠. 현재는 128달러로 꽤나 좀 10% 정도, 네, 10% 이상의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대급 저평가 영역 진입,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이유, 지금의 최고의 기회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FSD, ESS, 태양광, 실적 폭발, 주목,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주가는 살짝 더 오른 117달러에서 다만 눌림목일 때 분석해드렸습니다. 테슬라 20% 가격 인하가 시사하는 것,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로보택시, 현대차 등 내연기관차 위기 직면,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실제로 GM이라던가 아니면 포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아요. 다만 테슬라는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128달러까지 이제 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3.5%의 수익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촬영 날짜와 업로드 날짜가 달라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월 19일에, 오늘은 1월 19일이고 업로드 날짜는 며칠 뒤에 이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는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반드시 테슬라 투자해라, 반드시 테슬라 홀딩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는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추세가 꺾인다라는 판단에 들면 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에 제 계좌를 오픈했죠. 네, 우리 조그만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 제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멤버십을 운영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계좌 손실이 없었습니다. 네, 계좌 손실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고요.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계좌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도 계좌 오픈을 해드렸던 것이고, 아마 한 다음 주쯤에도 또 오픈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번 주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그런 투자 손익이 한 0.3%, 0.29% 정도 손실을 내고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전일에 좀 2% 정도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 정도, 플러스 3.5%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적 부분, 이제 곧 있으면 2022년도에 4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40만 대 이상, 40만 대 이상이 판매됐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비용이라던가 혹은 가격, 5만 달러 정도, 혹은 6만 달러, 7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테슬라의 모델의 가격과 그 비용 등을 봤을 때에는 저는 실적이 딱히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 테슬라의 22년도 4분기의 실적을 두고 막 기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장의 그런 반응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2년도 4분기 실적이 꽤나 좋을 수 있겠다. 그동안 판매했었던 그런 가격들이 이제 인하가 되기 직전까지의 그런 판매 가격이고, 특히나 이제 판매 대수도 40만 대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저는 꽤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만큼 판매 대수가 줄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가격 인하가 발생되지도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딱히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가격 인하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빠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 특히나 판매 대수라던가 혹은 경쟁자들을 몰락시키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는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혜 정도, 굉장히 큰 호재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내년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사이버 트럭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실제로 일단 시제품이 생산이 되었고 갖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 도로를 누비고 있는 모습도 간혹가다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기가프레스라고 하죠. 그런 9,000톤에 달하는 기계가 테슬라 공장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이제 테스트 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늦어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면 충분히 상용화가 됐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테슬라 측에서도 좀 밀렸죠. 그래서 사실 대내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사과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이버 트럭을 예매를 했습니다. 5대 정도 예매를 했었고, 사실 그때 예매할 당시에 비해서 FS 가격만 2천만 원 이상이 올랐어요. 현재는 2천만 원 이상 올라서 아마 5대 예약했으면 대략 한 8천만 원? 네, FS 가격으로만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고, 사실상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예약이 굉장히 많이 밀렸죠. 대략 최소 3년 정도, 3년 이상이 예약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빠르게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그 로열티를 받고, 그러니까 피라고 하죠. 그런 프리미엄 피를 받고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테슬라를 예매했을 때 당시에도 제가 좋은마음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 예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매를 해야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아마 한 대당 2천만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5대 정도 예약하면서 최소 8천만 원 이상의 그런 수익을 바라보고 있고요. FSC 가격만 1억 정도가, 5대면 1억 정도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사실 제가 받아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025년도쯤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상용화된 이후에 이제 구매를 신청한 사람들은 아마 2028년 그 정도쯤부터 이제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사이버 트럭은 2023년에 양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번에 테슬라 가격 인하를 두고도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히 좀 분석해드렸어요. 1월 7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두고 불안이 팽배해지는 듯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실적이 크게 꺾일 거라는 우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다른 기업 대비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의 마진율이면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몇몇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FSD 한 달 체험판을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FSD 판매에 돌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수준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며, 올해 하반기면 FSD발 자율주행이 우리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노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전기차와 FSD를 뿌려서 전 세계의 모빌리티 시장을 테슬라 천하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선 테슬라 전기차도 전기차이지만 무엇보다 FSD를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예전 현대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FSD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요. 현재까지 테슬라의 실적은 대부분 탄소 배출권과 전기차를 팔아서 발생했지만 머지않아 FSD도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듯 합니다. 전기차 한 대를 팔든 FSD 하나를 팔든 테슬라의 지키는 실적은 거의 같습니다. FSD의 마진율이 약 95%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둔화 및 가격 인하로 테슬라의 실적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FSD의 진정한 상용화가 머지않은 만큼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경기 둔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반대 매매 등 테슬라 주가를 누르는 여러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테슬라를 매수한 것은 자율주행 경쟁은 끝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멤버십 이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모빌아이가 상장되고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분석하였지만 테슬라를 따라잡진 못할 듯 합니다. 실제로 모빌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을 몇 번 찍어드렸죠.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빌아이가 테슬라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추세가 꺾이면 예외 없이 매도할 것이지만 자율주행 시장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지금 면밀히 살펴야 할 기업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테슬라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1월 7일 분석글이고요. 1월 7일이면 정확히 이날이죠. 정확히 이날
네, 정확히 저점에서 분석해드리고 주가는 계속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글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 이어 미국에도 가격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략 6.4%에서 20% 정도의 가격 인하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마진이 꺾이면서 실적이 크게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듯합니다. 전에 한번 분석해드렸다시피 딱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에서의 가격 인하로 마진 하락만큼의 올해부터 받게 될 대규모 보조금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더욱이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마진이 25%가 넘지만 나머지는 BYD를 제외하고 죄다 적자입니다. BYD도 겨우 3에서 5%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얼마 전 가격 인상을 두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나머지 기업들이 시장을 빼앗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구간으로 봅니다. 과거 애플 또한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기 직전에 가격을 30%가량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다음 달에 주가는 20%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축소보다 점유율 확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죠. 이후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였고 주가는 약 30배 상승합니다. 2020년도에 테슬라를 2010년도의 애플과 비슷하다고 여러 번 분석해드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닮은 부분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테슬라 투자 중입니다. 네, 1월 14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좋은마켓 분석이 텔레그램방에 분석해드린 글이죠. 정확히 이날 눌림목일 때 네, 눌림목일 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7일에 분석해드렸죠. 전일 발표된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듯합니다. 테슬라 투자자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2개 띄워드렸습니다. 가격을 인하한 건 테슬라인데 주가는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94%, GM 마이너스 4.75%, 포드 마이너스 5.29%. 심지어 테슬라는 종가까지 주가를 밀어올렸지만 GM 포드의 회복의 회자도 꺼내지 못하면서 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행보는 과거 애플의 행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애플은 2007년 9월 제품 가격을 30% 인하하였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점유율이 10%를 간 넘어가던 시점이라 피처폰 시장의 파이를 빼앗아 오겠다는 심산이었죠. 당시 애플을 두고도 얘기가 많았지만 귀신같이 다음 달에 주가는 가격 인하 시점 대비 20% 이상 상승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애플 주가는 약 30배 상승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0%의 주가 폭락을 기준으로 현재 테슬라도 6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 당시 애플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존으로 보면 약 50배 폭등하였습니다. 조금만 기쁜다게 텔레그램방에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전기차만을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 로보택시를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모빌리티 목표이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아주 많은 차량을 판매해야 합니다. 소비자로서 생각해보면 택시를 아무리 이용하고 싶어도 숫자 자체가 택없이 적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양질의 데이터는 논외로 치더라도 말입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통해 미국의 보조금을 타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내연기관 차만큼의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의 가격이 같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선택할까요? 굳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차량 유지비 및 주유비, 중고차 가격들을 감안하였을 때 전기차를 선택하는 폭이 훨씬 늘지 않을까요? 심지어 테슬라 배터리 가격은 3년마다 50%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영업이익률은 약 25%입니다. 가격 인하로 마진율이 하락한다고 해도 보조금, 탄소 배출권, FS 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으로 봅니다. 반면에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BYD를 제외하고 전기차 판매에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BYD조차 마진율이 5% 내외이니 말 다했죠.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과연 테슬라를 죽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죽이는 것일까요? 2007년 애플은 제품 가격 인하로 피처폰들의 몰락을 선물하였습니다. 2023년 테슬라는 제품 가격 인하로 향후 무엇을 선물할까요? 그때의 애플은 마진 축소를 견뎌야 했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외에도 FSD 보조금, 탄소 배출권, 보험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2007년 애플의 상황보다 2023년 테슬라의 상황이 더 낫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었고 17일 당시 주가는
이날이죠, 이날. 정확히 이날 분석해드렸고, 그리고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18일, 네, 이제, 어제죠. 1월 18일도 분석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한 분석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테슬라 가격 인하와 보조금의 시너지 효과로 내연기관 차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굳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차량 유지비, 주유비, 중고차 가격, 소프트웨어 등을 감안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와중에 샤오펑도 테슬라를 따라 가격을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였군요. 안 그래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사라지고 가격까지 인하하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강력한 자율주행 경쟁기업이었던 만큼 테슬라 입장에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의 몰락은 언제나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 됩니다. 테슬라 투자 중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7% 이상의 주가 급등을 보일 때 샤오펑은 6%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였죠. 똑같이 가격을 인하하였는데 주가는 전혀 반대의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주가 흐름입니다. 똑같이 가격을 인하였지만 마진율과 시장 장악력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투자자로서 뭐든지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고 많은 투자처들 중 가장 좋은 것을 뽑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고, 사실 제가 사족을 좀 더 덧붙이자면 테슬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홀딩하거나 무조건 매수 후 팔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는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수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테슬라는 3.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추세가 꺾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금 더 좋은 길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쯤에 주식 계좌를 오픈할 예정이고,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주식 계좌를 오픈할 때만 하더라도 0.29%의 손실을 내고 있었죠. 현재는 3.5%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계좌를 오픈한 이후 멤버십을 한 3년 정도,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계좌 손실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 특히 자율주행과 가격 인하에 따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